지문 분석 들어갑시다. 자, 먼저 내용부터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줬어.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라든지 아니면 주가 정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치가 들어있는 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산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산술 능력이 좀 높은 사람들과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한테 각각 어떤 데이터를 줬어. 강수,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줬어. 대중에게. 그랬을 때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수치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수치적인 데이터를 왠지 계산해서 수치적으로 이해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경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산술 능력이 좀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양적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수치상의 데이터를 경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보다 더 많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강수 확률이 65%입니다. 65%입니다. 라고 보도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어. 그랬을 때, 자, 우산을 들고 갈 것인가, 안 들고 갈 것인가. 자,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 자, 어떻게 각각 반응했을까? 자,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 자, 그냥 우리가 예시를 선생님이 이 부분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강수 확률이 65%면은 어쨌든 절반은 넘은 거잖아. 절반은 넘었어. 그러면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은 막 65% 해가지고 저 65% 중에서 그러면 올 확률은 65%고 안 올 확률은 35%고 그러면 일단 절반은 넘었으니까 해가지고 막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는 거야.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도 그냥 대강 생각하는 거야. 80% 정도 넘어야 강수 확률이 80% 정도 넘어야 비가 오던데 라고 그냥 대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거야. 자, 이번에는 산술 능력이 좀 낮은 사람들이야.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65% 저렇게 60%대 우산을 가져갔었는데 이때는 비가 안 올 때가 많았어. 그래서 내내 우산을 들고 다녔었어. 비가 안 올 때가 많았어. 이런 경험이 많았어. 그러니까 60% 어쩌고저쩌고 강수 확률이 나오잖아. 그러면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냥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60%대 우산을 가져갔더니 비가 안 와서 내내 힘들게 우산을 들고 다녔던 경험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6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본인이 가져갔을 때 비가 안 온 확률이 경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때 우산을 가져갔었는데 안 올 때가 더 많았던 거야. 비가 안 올 때가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안 가져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65%때 비가 올 때가 되게 많았어.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강수 확률 65%라고 하는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잖아.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이 데이터가 왜곡될 확률이 높으냐면 왜곡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산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왜곡이 되는 거야. 왜냐면 본인들이 경험에 의존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야. 내가 65%대 딱 기상 캐스터가 얘기하는 걸 보고 우산을 가져갔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비가 안 왔어. 나 이제 60%인데 무조건 안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 자체가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한테 갔을 때는 왜곡될 확률이 더 높았고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도 경험에 의존하는 확률이 높긴 했어요. 그런데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경험 의존도가 좀 낮았다라는 거지. 80%좀 넘어야 비가 오던데 그냥 안 가져가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수치를 보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경험적인 의존, 얘도 경험에 의존하고요. 산술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경험에 의존하고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도 경험에 의존하는데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쪽은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치 정보를 똑같은 데이터를 제공받았을 때 왜곡이 심한 사람들이 바로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 볼게요.
the interpretation, 해석이죠. 무엇에 대한 해석? of quantitative. quantitative니까 quantity 하면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그리고 numeric data니까 수치적인, 그치? 수치적인 또는 수치상의 qualitative 자, 양적인 그리고 수치상의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주어, 동사는 is, among, 뭐뭐 사이에 있습니다. 요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일까요? 자, 요인들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복수기 때문에 are가 생략되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which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맨 마지막까지 communication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factors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relevant to 하면은요 뭐뭐와 관련된 이런 뜻이죠. relevant to 뭐뭐와 관련된 처리와 관련된 무슨 처리?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처리와 관련된 요소들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지문에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발견을 했잖아. 과학이라는 발견을 대중에게 알기 쉬운 말로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 하는 거?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해석인데 양적인 그리고 수치상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요인들 속에 있는 거야. 어떤 요인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처리. 프로세싱 하면은 처리죠.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처리와 관련된 요인들 속에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처리하는데 양적인 그리고 수치상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야 라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똑같이 양적인 수치상의 어떤 똑같은 데이터를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거는 저마다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although, 비록 뭐뭐라고 하더라도 자, although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이 to픽이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 although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 making까지가 although 절이고 자 뒤에가 주절이 되는 거야. The same data, 같은 데이터는요 can evoke, 불러일으키다 라는 표현이죠. 자 widely, 자 폭넓게 다른 해석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결론들을 자아낸다, 불러일으킵니다. 자 다른 해석들과 그 다음에 결론들 무엇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recipient. 자, recipient는 뭐야? 수신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뭐 receptor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거는 약간 수용기 느낌인가?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과 다른 결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줬는데 다른 게 나왔다고. 자, 우리 포인트 어디 있다고? 분명히 똑같은 데이터를 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적어놨었던 것처럼 같은 데이터를 줬는데 산술 능력에 따라서 해석에 차이가 발생한다. 다르더라. 자, 그러면 올도우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비록 communicators, 전달하는 사람, 과학의 어떤 과학이라는 발견 또는 뭐 강수, 확률, 뭐 주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공유해. 똑같은 수치적인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stock prices니까 주가, 그리고 질병의 위험성, 그리고 일기예보 같은 거. 와 같은 수치적인 데이터를 똑같은 걸 공유를 해 with lay publics. lay publics니까 여기 나와 있는 lay는요 비전문가인 이런 뜻이고요. 비전문가인 public 대중들과 공유해. 왜 공유하는 거야? 그들은 추정하거든. 그들이 추정해. 그것이 유용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냐면 communicators가 되겠고요.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요거예요. 수치상의 데이터, 수치적인 데이터. 이것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치? 일기예보를 수치적으로 딱 몇 퍼센트, 강수 확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나름대로 어떤 판단,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수치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데 똑같은 데이터를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신자는 다른 해석을 나토라는 거지. 자, 최근에 recent work, 최근의 연구는 has found, 발견했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that 이하가 people, 주어가 처음으로 온 거고요. 뭐야? 더 적은 numeric. 자, numeric은 무슨 뜻이냐면은 산술 능력을 가진 이런 표현인데요. 산술 능력을 가진 이란 뜻이고 literacy 하면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적어 볼게요. 더 낮은 산술 능력을 가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numeracy 얘가 이제 산술 능력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봅시다. 더 낮은 산술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거니까 더 낮은 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 tend to 동사원형 extract 무슨 뜻이야? 추출하다, 뽑아내다 이런 뜻이야. 매우 다른 의미를 뽑아내더라. from data, 그 데이터로부터. such as, 뭐와 같은? such as interpretation, 해석과 같은. 어떤 해석이야? of expected likelihoods. likelihoods는 일단 가능성이란 뜻이고 예상되는 가능성.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한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같은 데이터로부터 다른 의미를 뽑아내더라. than, 뭐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더 높은 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말로 요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더 높은 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얘가 사람들이지, 그치? 사람들이고 those가 받는 것은 people이기 때문에 that은 당연히 안 되겠고 가진 사람들보다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해서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예를 들어 비가 올 확률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데이터에서 되게 다른 의미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글에서 여기 지금 이 문장 최근의 연구가 보여준 그것은 산술 능력 낮은 사람은 산술 능력 높은 사람들과 해석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더라. 해석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더라 라는 거죠. 하지만 the more numerate, 자, 더 많은 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지금 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적을까요? 산술 능력 높은 사람들. 이거 우리 순서를 잡기 위해서 봐봐. 최근 연구의 결과를 이야기했고 최근 연구 결과가 뭐래요?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과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다른 해석을 추출하던데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산술 능력 높은 사람들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will interpret, 해석할 거래. quantitative information, 양적인 정보를 어떻게요? heuristically. heuristically가 무슨 뜻이냐면 경험적으로 또는 어림짐작으로, 경험적으로 또는 어림짐작으로
experientially 경험적으로 또는 어림짐작으로 해석할 거래. to make a faster judgment. 더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 목적. 그러니까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강수 확률을 딱 봤을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수치상으로가 아니야. 경험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더라. 경험적으로. 자, 그럼 옆에다 적어놔야 되겠죠?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 경험적으로 해석. 경험적으로 왜 해석해? 빠른 판단 위해.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고 경험적으로 해석하더라. 경험적으로 해석하더라. 경험적으로. This has been found. 이것은 그랬잖아. 그럼 이런 부분에서 뭐 문장 삽입도 나올 수 있고요. 그쵸? 순서별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잖아.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has been found. 발견되었다. in portray. portray가 묘사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portrayers. 묘사들 속에서 발견이 되었다. 무슨 묘사냐면 위험성에 대한 묘사. 어떤 위험성? 이진 몰라. 어떤 위험성, 뭐 코로나 걸릴 위험성일 수도 있고, 뭐 비가 올 위험성일 수도 있고, 주가가 확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일 수도 있어. 위험에 대한 묘사와 uncertainty. 소리 뒤에 계속 가야 되겠네. 불확실성, 위험성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되었다. 뭐 할 때? 사람들이 overvalue 오버해서 가치를 매기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overestimate 같은 말이고 야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장해서 가치를 매길 때, 그렇지? 자, 뭐야? 이익을 과장해서 가치를 매길 때 뒤따르는 손실을 뒤따르는. 그러니까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이익을 과도하게 가치를 매길 때 이것은 발견되었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해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위험성, 내가 지금쯤 투자를 했을 때 망할 수도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만약에 그런 수치를 봤어. 그리고 되게 불확실성이야. 복불복이야. 뭐 아니면 도야.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뒤따르는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뒤따르는 손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래도 뭐 아니면 도 아니야?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 아니면 도. 결국에는 손실이 물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익을 갖다가 과대평가할 때 사실은 꼼꼼하게 수치를 따져보면은 이거는 내가 백전백패다.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면 나는 100% 돈을 잃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밝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특정한 이런 상황 한 치 앞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 계산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는 얘가 V1이 되겠죠? 과대해가지고 가치를 과장해서 가치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장하는 거. 과장할 때 뭐를요? inferences. 추론을 과장할 때. 추론. 어떤 추론들? 만들어지는 추론들. 추론이 만드는 건 아니지. 만들어지는 추론들. 무엇으로부터? From the most recent data in a trend. 자,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어디에서? 추세에서, 흐름에서, 유행에서 라는 표현이죠. 추세상 요새 추세를 봤을 때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추론을 과장할 때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에서 오는 기술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더라? 산술 능력 높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 이건 어떨 때야?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이득을 과대 평가할 때. 이럴 때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고 경험적으로 해석하더라. Some work. 하지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당연히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some work. 어떠한 연구는요. 보여줍니다. that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 적어보자.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요, may be more inclined to rely on까지를 한꺼번에 동사로 잡을 거예요. be inclined to 무슨 뜻이다? tend to 동사 원형이랑 같은 말이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y on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heuristic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경험적인 방법들, 이렇게 경험적인 방법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더 많대. 그러니까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 경험 의존도,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그럼 단순하게 이해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숫자 계산 안 되니까 경험에 의존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which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which의 선행사 앞에 나와 있는 뭐를 얘기할까?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보니까 앞절 전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tend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경험적인 방법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동사 들어갔고요. tend to 동사 원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yield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generate의 뜻이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generate biased interpretations 편향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더라. 편향된 해석 무엇에 대한 양적인 데이터를 분명히 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경험에 치우쳐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면 완전히 왜곡되고 편향되고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경험 의존도가 높다 보니 바로 뭐냐면 결국에는 편향된 해석을 결과로 나타라. quantitative and numeric data. 자, 양적인 그리고 이거 요약문이에요. 최종 이제 요약을 해보자는 거죠. 양적인 그리고 수치상의 데이터 뭐한 are shared 공유되어진 lay 비전문가 대중들과 공유되어진 양적 그리고 수치상의 데이터는 주어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수치상의 수준, 그치? 무엇에? recipient 그랬으니까 수신자, 그치? 수신자의 기본적인 수신자의 수치상의 수준, 수신자의 기본적인 수준 하지 말고 산술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더라. 분명히 똑같은 자료를 줬는데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더 낮은 산술 능력 낮은 사람들은 이거 할 확률이 더 높았어. employ 사용하다 use의 뜻이고 경험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았어. 그러면 경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못했다고? 해석이 왜곡됐다라는 이야기 나와야 되죠? 편향되었다. can lead to resulting 초래했습니다. 편향된 해석을 초래했습니다. 데이터에 편향된 해석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에는 요약문을 딱 보면은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잡 다단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분명히 똑같은 양적인 데이터, 수치상의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 이것을 제공을 했는데 뭐에 따라서 수신자의 산술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더라. understood 또는 interpreted 당연히 같은 말이고 그리고
더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한테 가니까는 경험적인 해석을 더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경험적인 해석을 많이 쓰다 보니까 편향된 해석, 그 데이터가 편향되고 왜곡되는 경향으로 이어졌어.